따가운 햇살이 쏟아지는 계절. 어디서든 볼 수 있고 언제든지 맛볼 수 있는 이 계절만의 수수하고 유순한 맛. 옥수수에 얽힌 저마다의 추억과 소박한 우리네 삶의 이야기는 글이 되고, 추억을 되살리는 익숙한 옛맛의 기억은 또 다른 맛으로 이어집니다. 농부의 손놀림이 바빠지고, 열정은 새로운 시도에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젊은 농부를 웃음 짓게 합니다. 자연과 농부의 수고로움이 만들어낸 합작품. 풍요로운 들판의 주인공. 바로 옥수수입니다. 사방이 온통 초록빛인 들녘. 햇살이 바삭바삭 부서지는 산과들은 싱그럽습니다. 무더위가 한창인 이맘때 괴산의 들판은 사방팔방이 옥수수 밭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즐겨 먹는 옥수수는 누군가에겐 한때 허기를 달래주던 고마운 한 끼가 되어주기도 했고요. 또 누군가에겐 옥수수알 길게 두 줄 남겨 옥수수 하모니카를 불며 놀던 어린 시절의 어느 날을 추억하게도 하죠. 끝도 없이 펼쳐지는 초록잎새의 물결. 바야흐로 옥수수의 계절입니다. 괴산은 옥수수 생산량이 전국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대표적인 주산지고요. 특히 이곳 장현면은 이 지역 품종의 찰옥수수의 본고장이라고 하는데요. 장현면이 고향인 한 대학 교수가 1991년부터 이곳에 옥수수를 시험 재배하여 그 후 12년간의 연구 끝에 지역의 땅과 기후에 맞는 찰옥수수 품종을 개발했고, 그 품종을 이곳 장현면에서 처음 재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학 교수가 개발했다고 해서 이 지역에서 나는 찰옥수수에는 대학이란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고향 사람들을 위해 종자를 개발한 한 교수의 간절한 마음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마음에 닿아 이 품종을 정착시키고 지키려는 노력으로 이어졌죠. 이곳 장현면에서는 다른 품종의 옥수수는 심지 않고 이 지역 품종의 찰옥수수만 심어서 단일 품종의 고유성을 유지했다고 하는데요. 그 노력의 결과는 고유한 브랜드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뜨거운 볕에 옥수수가 야무지게 연그러 갑니다. 어느새 사람 키를 훌쩍 넘길 만큼 잘 자란 옥수수들. 그 사이로 이승현 씨가 옥수수를 살피며 언제 따야 할지를 가늠해 봅니다. 여기 안에 보시면 이제 알이 30개 있는지 아니면은 이제 조금 꽉 찼는지 그걸 확인하고 좀 설었다 그러면 다음 날에 따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사이가 좀 더 벌어진 게 보이실 거예요. 이러면 이제 하루 정도 더 내비둔 후에 다음 날 되면 이게 알이 꽉 차거든요. 이쪽이 더 커지면서 너무 여물게 되면 딱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주 안까지 들어와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여름에는 날씨가 더 뜨겁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몇 시간만 지나도 다 여무는 상태로 변하거든요.
농부의 구슬땀과 햇살을 충분히 받으며 옥수수는 알맹이를 하나하나 빼곡히 채워갈 겁니다. 농작물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했던가요? 이 밭은 이미 한 차례 수확을 마쳤고 두 번째 옥수수가 심어져 지금 자라고 있는 중인데요. 어린 옥수수 잎이 일렁입니다. 그 사이에서 낮은 포복 자세로 무언가를 뽑고 있는 엄지학 씨. 옥수수 떼가 자랄 때 곁순이 여러 개 자라는 게 이 지역 찰옥수수 품종의 특징이라서 곁순을 일일이 직접 없애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정성을 많이 쏟아야 한다고 합니다. 일단 옥수수를 심게 되면은 그 두 포기를 심습니다. 그래서 이 대공을 보시면은 이게 옥수수 대학철수의 원 대공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곁에 순이 자라 있어요. 다른 옥수수들보다 좀 키우기 어려운 게 옆에서 곁에 순이 같이 올라와요. 근데 순에서도 옥수수가 자라나기 때문에 순을 안 쳐주면은 대학철 옥수수 원 대공의 옥수수 통이 자라져요. 그래서 이거를 손으로 직접 뿌리까지 뜯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뿌리까지 순이 안 뜯기면은 여기서 다시 순이 올라와서 여기서도 겨순이 올라와요. 그래서 밑에 있는 줄기를 항상 끝까지 깔끔하게 제거를 해줘야지 나중에 겨순이 한 번 더 올라오는 거를 방지를 해줍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다 노지농사의 특성상 땡볕 밑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또 옥수수가 심겨진 양도 워낙 많기 때문에 쉬운 작업은 또 아닙니다. 이게 또 밭 고랑 사이를 기어다니면서 옥수수 순을 쳐줘야 돼서 아마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저희는 일단 대학철 옥수수가 심겨진 본 고장이라는 그 자부심으로 힘들지만 이렇게 열심히 농사를 짓고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수확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농사를 짓지만 예측할 수 없는 날씨는 항상 농부의 마음을 노심초사하게 만들죠. 다행히 올해는 봄 냉해도 가뭄도 잘 견뎌냈는데요. 농부의 부지런함과 노력에 결실된 옥수수. 옥수수의 맛에는 그 해의 날씨와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햇살, 비, 바람 등 그 모든 것을 담담히 품어 안아 탐스럽게 잘 여물었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머금은 선명한 초록에 들려 청정의 자연이 이런 걸까요? 이른 아침 이슬이 채 마르기도 전 찰옥수수 수확을 시작합니다. 이슬을 한껏 머금고 있는 찰옥수수가 보기만 해도 싱싱합니다. 당도가 높아 씹을수록 단맛이 우러나며 담백한 맛이 일품인 이 지역 품종의 찰옥수수는 백색에 가까운 미색을 띠며 나달이 굵고 보통 가로로 8줄에서 12줄 사이라고 합니다. 튼실한 알곡이 촘촘하게 차있는 옥수수를 보는 것만으로도 농부의 마음은 넉넉해질 텐데요. 당도도 굉장히 높고 알갱이를 눌렀을 때 이렇게 수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갓 수확을 하고 삶았을 때 정말 맛있는 옥수수가 됩니다. 수확에서 또한 중요한 것이 때일 겁니다. 잘 익었다는 것은 가장 싱싱한 상태라는 것일 테니까요.
농가들은 그 때를 딱 맞춰 수확하느라 분주합니다. 옥수수 수확이 한창일 때는 하루하루가 시간과의 전쟁입니다. 힘들여서 얻은 수확물이라 더 귀합니다. 수확한 옥수수를 가지고 온 것은 농가의 작업장. 갓 수확해온 옥수수들이 와르르 쏟아져 금세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옥수수 한 알 한 알에는 심고 가꾸고 기다려온 모든 시간 동안의 노고가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손길이 바쁩니다. 옥수수는 오래전부터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먹었죠. 그 종류도 다양하고 맛도 제각기 달라서 사람들마다 선호도도 비교적 분명하다는데요. 이 지역에서 나는 찰옥수수는 찰옥수수만의 쫄깃하면서도 담백한 맛으로 3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찰의 특징은 어떤 옥수수도 따라올 수도 없거든요. 일단은 종피가 얇고 그 찰진 맛은 다른 옥수수랑은 좀 다른 느낌이어서 저는 경쟁 품종이라고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냥 대학찰만의 특징으로 그냥 대학찰 농가만 이렇게 경쟁 아닌 경쟁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느 때든 쉽게 먹을 수 있는 옥수수에는 쉽지 않았을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과 누군가를 떠올리는 옛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정성, 진심, 감사, 그리움, 추억. 옥수수의 또 다른 이름들입니다. 껍질을 다 벗긴 옥수수를 큰 솥에 쏟아 붓습니다. 옥수수는 수확한 뒤 바로 쪄서 단맛을 최대한 유지시킨다고 하는데요. 이 농가에서는 한 솥에 250에서 300개씩, 평균적으로 하루에 6,000에서 7,000개 정도를 삶는다고 합니다. 옥수수가 만약에 약간 좀 단단하다 싶으면 조금 더 45분 정도 삶고, 연하면 덜 삶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적당해서 그냥 40분 정도 삶거든요. 물이 끓고 난 다음에 40분이에요. 모락모락 김을 내며 솥안에서 옥수수가 맛있게 삶아집니다. 옥수수는 따서 바로 삶아야 수분이 날아가지 않고 쫀득쫀득한 식감이 난다고 하는데요. 생옥수수를 구입한 경우에도 옥수수 본연의 맛이 살아있는 맛있는 옥수수를 먹으려면 받는 즉시 삶아야 하겠네요. 끓은 다음에 한 40분 정도. 이렇게 익으면 이제 한 10분 정도는 그냥 뚜껑을 덮어서 불을 끄고 뚜껑을 덮어서 그냥 뜸을 들이셔요. 그래야지 맛있어요. 뜸을 들어야지 맛있어요. 찰옥수수라서 이게 안 그러면 당분이 이게 찰기가 안 되고 좀 늦게 조금만 가스비 아낀다고 덮고 하니까 너무 더워서 찌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덜 삶으면 이게 찬 게 아무래도 쫄깃쫄깃한 맛이 덜해요. 갓 삶아져 나온 옥수수의 탱글탱글한 날갱이가 반짝반짝 윤이 납니다. 찰옥수수와 함께 정성이 듬뿍 담깁니다. 이 지역에서 나는 찰옥수수는 몸통은 가늘지만 쫀득쫀득 찰지고 씹는 맛이 좋으며 껍질이 얇아서 치아 사이에 끼이지 않아 먹기가 편하다고 하는데요.
정성스럽게 포장된 옥수수는 어떤 이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어떤 이에게는 그리움을 품은 추억의 맛을 선물하겠죠. 가공이 끝난 옥수수는 냉동 창고로 옮겨지는데요. 쪄서도 먹고 튀겨서도 먹고 밥에도 넣어 먹고 갈아서 전으로 부쳐도 먹고,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옥수수는 식탁의 감초입니다. 연중 무휴 365일 영하 20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도는 두말할 것 없이 좋고요. 지금 이 상태 보이시는 이 옥수수가 신선한 상태로 고객님들의 식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누군가의 식탁으로 보내지기를 기다립니다. 쫄깃하면서도 고소한 맛을 그대로 품은 채로 말이죠. 씹으면 톡톡 터지는 옥수수 알갱이처럼 정겨움이 톡톡 터져 나옵니다. 그저 자연이 주는 만큼 거두고 함께 나누는 농가의 하루에도 웃음이 더해집니다. 달고 쫀득쫀득하고 든든하고 밥 안 먹어도 든든하거든요. 얘가 쌀로까지 쫀득하다니까 찹쌀 마냥 찹쌀 앞에 놓은 것 같아요. 그 농사를 30년 이상을 지면서 이 옥수수 처음부터 맛을 봤는데 거의 변하지 않고 맛있어요, 옥수수가. 그래서 우리 전국에서 이게 대학찰 옥수수가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이거.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고 언제 먹어도 고소하고 맛있는 찰옥수수. 맛있어. 작년 옥수수 이렇게 차지고 맛있어요. 모양도 색도 맛도 소박하고 담백하지만 그 안에 누군가의 시간이, 기억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소소하게 나눕니다. 3주 후면 옥수수를 수확할 밭입니다. 뜨거운 볕을 견디며 옥수수들이 알차게 속을 채워가는 중입니다. 그때 순을 쳤던 옥수수인데 비교해보면 정말 많이 자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옥수수는 영양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라고 하는데요. 찰옥수수가 잘 자라도록 미량요소, 미생물, 영양제 등을 섞어서 준다고 합니다. 드론을 이용해 영양제를 뿌려주는데요. 드넓은 옥수수밭에 영양제가 골고루 뿌려집니다. 찰옥수수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청년 농부의 마음도 함께 뿌려집니다. (4년) 전, 이 지역 찰옥수수 재배농가 1세대인 부모님 곁으로 내려와 찰옥수수 농사를 짓고 있는 엄재학 씨. 부모님 곁에서 희망을 경작하는 그의 인생도 찰옥수수처럼 찰지고 달콤하면 좋겠습니다. 장이면 사람들 모두 다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대학철 수수에 정말 고마움을 느낄 거고요. 키울 때는 힘들어도 또 이제 또 좋은 수익원도 되고, 사실 그 한 브랜드가 또 농산물이라는 그 농산물 중에서도 옥수수가 어떻게 보면은 박리담인데 그만큼 많은 옥수수가 쏟아져 나올 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무게가 좀 가볍거든요. 옥수수라는 걸 단어를 보면은, 생각해 보면은. 근데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한 통 한 통 굉장히 소중하게 키우고요. 또 그 중에서 이제 장해면 사람들의 대학자 옥수수는 인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많은 시간을 함께했고, 또 이렇게 시장을 출하하고 브랜드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아마 장해면 사람들에서 대학차 옥수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생의 동반자일 것 같습니다. 장염년 농가들이 이 지역 품종의 찰옥수수를 재배한 지 어느덧 30여 년. 찰옥수수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되기까지
그 시간 속에는 농부들의 헌신과 성실함이 알알이 솟아져 있을 겁니다. 옥수수는 농부들에게 수확의 기쁨을 선물하겠죠. 정성을 들인 만큼 소중해지는 법이니까요. 촘촘하게 박힌 옥수수 알갱이만큼이나 옥수수의 변신도 다채롭습니다. 고소한 향을 따라 발길이 멈춘 곳, 바로 빵집입니다. 괴산에 있는 빵집들 중 4곳에서 각기 자기만의 방식으로 옥수수를 품은 빵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것도 그중 한 곳입니다. 여기서 만드는 옥수수 구움 과자의 주 재료는 괴산 지역의 찰옥수수를 말려서 가루를 낸 100% 찰옥수수 가루인데요. 옥수수 가루는 밀가루랑 비교를 하면 조금 거칠고 입자도 훨씬 굵어요. 옥수수 가루는 이렇게 만졌을 때 이렇게 뭔가 걸리는 손에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식감이 밀가루보다는 좀 더 거칠지만 뭐 고소한 그런 옥수수 가루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찰옥수수 가루는 오븐에서 충분히 구워줘야 되는데요. 골고루 잘 구워지도록 평평하게 펴줍니다. 이제 옥수수 가루를 오븐에 구우려고 합니다. 옥수수 가루를 구우면 일단 색감도 나중에 이제 구웠을 때 색감도 좋아지고, 그리고 옥수수의 약간의 풋내랑 그런 거를 좀 잡을 수가 있고 소화가 좀 안 되는 부분까지 개선이 되는 것 같아서 옥수수 가루를 오븐에 구워서 사용하고 있어요. 구울 때 이 나는 냄새를 맡으면 확실히 굽는 게 훨씬 더 옥수수의 고소함을 극대화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맛에서도 그렇고요. 옥수수 구움 과자를 만들기 위해 우선 오븐에 구운 찰옥수수 가루를 채 곱게 쳐줍니다. 35도의 계란물에 설탕, 소금, 꿀 등을 넣어 잘 녹여준 후 채친 찰옥수수 가루를 나누어 넣고 섞어줍니다. 반죽에 버터 녹인 물을 나누어 넣고 다시 잘 섞어줍니다. 주걱으로 들어 올렸을 때 주르륵 흘러내릴 정도가 되면 반죽 완성입니다. 냉장고에 넣어 숙성시킨 반죽을 빵틀에 짜놓고 오븐에 굽습니다. 반죽이 노릇하게 구워지며 부풀어 올라 괴산의 산 모양과 옥수수의 모양을 한 구움 과자가 되었습니다. 옥수수는 누구나 좋아하고 괴산하면 옥수수가 떠오르니 구움 과자의 재료로 찰옥수수 가루는 안성맞춤인 듯합니다. 이게 옥수수 가루를 이용해서 딱 거친 느낌이 있긴 한데, 이제 다른 구운 과자들, 휘낭시에나 마들렌 같은 구운 과자들이랑 비교했을 때 살짝 그 찰옥수수 가루의 특징이 들어가서 그렇기도 한데, 꾸덕한 느낌이 있는 약간 쫀득이 심하진 않지만 약간 꾸덕한 느낌이 있어서 이게 또 매력적인 식감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린 시절 노란 옥수수빵의 맛을 추억하는 사람들에게 옥수수 구움 과자는 또 다른 추억의 맛이 되어주지 않을까요? 찰옥수수 가루를 더해서 더 쫄깃한 식감의 옥수수빵. 어쩐지 자꾸만 손이 갈 것 같습니다. 옥수수는 계속 먹어도 질리지 않는 묘한 중독성이 있는 맛인 것 같아요. 가루가 아무래도 밀가루보다는 훨씬 입자도 굵고 거친 식감이 있기 때문에 드셨을 때 좀 그런 부드럽게
얇기보다는 좀 거친 식감이 있는데 그게 저는 옥수수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그 뭐 작물보다 훨씬 고소한 맛이 있기 때문에 옥수수의 그 거친 그 식감 그거는 충분히 저는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인 것 같아요. 구름 따라 바람 따라 발길을 옮긴 곳은 괴산의 한 작은 시골 마을. 엄유주 작가의 작업실입니다. 작업실 한편 책꽂이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책들 중에 한 권의 책에 눈길이 갑니다. 이 책은 농사에서 힌트를 얻은 글짓기의 요령을 정리한 책으로 옥수수가 자라는 석 달 동안 글농사를 지어보자는 취지로 열었던 온라인 워크숍의 강의 노트를 엮어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농사짓기의 12단계를 글짓기에 적용해 에세이 쓰기의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강원도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직장을 다녔고 지금은 괴산에서 출판사와 문화예술단체를 운영하며 농사짓듯 글을 쓰고 있다는 저자 엄유주 씨. 농작물을 길러보면 그냥 밭에서 막 따먹는 그 참맛이 있어요. 마트에서 사 먹었을 때랑 진짜 맛이 다르거든요. 그 밭에서 그 자란 그대로 그 모습으로 그게 잘났던 못났던 개가 낼 수 있는 맛이 있는데 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글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글쓰기의 맛, 옥수수의 맛, 작물들의 맛이 다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뭐 옥수수가 꽃이 화려하거나 뭐 과육이 달콤하거나 막 이런 것도 아닌데 뭐 어떠한 인생을 살았던지 인생은 한번 살아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 작물이거든요. 동네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옥수수처럼 우리 안에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을 꺼내보고 그렇게 삶에서 만나는 것들, 생각나는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글로 써보라고 말합니다. 너무 바쁘거나 힘들면 일주일에 한 번, 한 주 동안 있었던 일을 쓰거나 그것도 안 되면 그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쓰고 제목을 붙여 달 일기를 써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기록해두면 뭔가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 뭐 좀 그래도 열심히 살았나 보다. 뭐 너무 바쁘고 정신 없었는데 그래도 나한테 조금 도움될 만한 그런 깨달음이 있었나 보다. 헛되게 살지 않았구나. 애썼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돼요. 스스로를 좀 다독이게도 되고 나의 성장을 기록하는 나 영농일지? 엄유주 작가도 마당 한편에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지금은 수확을 다 하고 옥수수 때만 남아있죠. 올해는 봄에 너무 가물고 뭐 여름에는 햇빛이 진짜 너무 강하고 해서 옥수수가 유난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심은 이 옥수수 땅도 기름지지도 않았고 제가 뭐 거름이나 비료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도 다 자란 옥수수를 이제 먹어보면 이 옥수수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자랐구나 그런 생각하게 돼요. 이렇게 저렇게 자라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 또한 다 자기가 끌어안고 이제 어떤 열매로 단맛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저도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살고 있지만 그게 결국 내 인생에서는 굉장히 좋은 경험들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매번 있었던 그런 순간들과 경험들을 기록하는 걸 게을리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확이 끝난 옥수수밭을 정리합니다. 농사는 수확하기가 끝이 아니라 다음 농사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밭을 정리하는 것까지가 진짜 마무리라고 합니다. 글쓰기에서도 마무리 단계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소리내어 읽어보면서 아쉬운 데가 없을 때까지 몇 번이고 고치면서 글을 다듬는 퇴고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퇴고를 하거나 농사를 갈무리하는 일종의 정리하는 행동들은 어떻게 보면 마무리 단계가 아니라 앞으로를 생각하는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적인 단계라는 게 엄유주 작가의 생각입니다. 작년에 엄유주 작가가 진행한 글짓기 수업에서 옥수수를 기르며 글짓기를 함께했던 몇몇이 오랜만에 다시 모였습니다. 지난 시간을 추억하며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습니다. 이게 이제 선생님 거. 저희 어머님이 시장 다녀오시면서 알러뷰 옥수수 이렇게 그렇게 굵은 옥수수는 좀 처음 봤어요. 두 자루를 사오셨는데 그걸 다 먹은 거예요 혼자 또. 그리고 그 다음날 딸을 낳은 거예요. 실제로 농사를 지으며 글을 써본 사람들은 농작물을 직접 키워 열매를 내보는 그런 경험들이 자신의 글을 완성하는 과정에도 소중한 경험이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옥수수 농사를 지으면서도 처음엔 되게 부담이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냅뒀거든요. 근데 알아서 잘 크고 알아서 열매도 잘 맺고 알아서 잘 커서 알아서 맛있게 잘 되더라고요. 근데 글쓰기를 할 때도 그랬었어요. 그냥 알아서 저를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글을 잘 쓰게 되고 사람마다 또 이야기 내용 들어보면 저 사람은 그렇게 고생 안 한 것 같은데 하다가도 이야기를 쓰다 보면 만만치 않은 사연을 서로 같이 울고 웃다가 그래 맞아 사는 게 다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물 흘러 보내듯이 제 이야기도 한켠에 그냥 흘러 보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옥수수를 심고 이렇게 키워가면서 수업을 하는 동안에 정말 인생살이가 60년을 살았지만 제 살아온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옥수수를 심으면서 이렇게 자라고 하는 동안에 그 삶이 그동안의 삶이 정말 소중한 삶이었고 이만큼 살 수 있는 게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농사짓기든 글쓰기든 그 맛을 제대로 알려면 실제로 해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기회가 닿으면 텃밭을 일궈보거나 작은 화분에 무엇이든 키워보면서 직접 경험해보는 것도 좋겠죠. 누구나 마음속에 싹을 틔우고 싶어하는 씨앗 하나쯤은 품고 있을 겁니다. 맹물에 삶은 옥수수에서 본연의 맛이 느껴지듯 흉내내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글을 쓸 때 그 사람만의 글맛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때론 자기만의 레시피로 색다른 맛을 즐기며 새로운 에너지를 얻기도 하면서 그렇게 마음속에 걸려있는 이야기들을 조금씩 꺼내보는 건 어떨까요? 글쓰기를 꼭 한번 해보실 거를 좀 권유하고 싶어요. 나는 글쓰기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막상 글을 쓰다 보면 이야기가 줄줄 나오거든요. 그건 정말 써봐야 하는 거고 써보시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옥수수 수확이 막바지인 장현면 일대. 옥수수 농가에 트럭 한 대가 들어옵니다. 옥수수를 수확하고 나면 옥수수 농가들은 많은 양의 옥수수를 바로바로 쪄서 냉동시키는데요. 그때 옥수수 껍질이 많이 나와서 농가마다 옥수수 껍질이 쌓입니다. 이 옥수수 껍질을 처리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인데요.
이것들을 한 한우 농가에서 모두 실어갑니다. 이렇게 소들이 이제 생초라고 하는데 건초가 아닌 생초를 먹으면은 이제 생초 같은 경우에 비타민 A 함량도 높고 특히 이제 옥수수 껍질 같은 경우에는 당분 함량이 높아가지고 소들의 기호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사료를 주지 않고도 이 옥수수 껍질만으로도 이제 사육이 가능해요. 이거 우리가 키우려면 진짜 인원 한 명 더 추가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어디다 버릴 데도 없고 다행히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좋죠. 감사해요. 저희도 주시니까 좋죠. 저희들 소들이 아주머니 덕분에 살찝니다. 다행입니다. 매일 이 한우 농가에서 옥수수 껍질을 실어갑니다. 많게는 하루에 8톤, 적게는 3톤가량의 옥수수 껍질을 가져가는데요. 옥수수 껍질을 꾹꾹 눌러 씻습니다.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나면 어느새 트럭에 한가득 채워집니다. 트럭 한가득 옥수수 껍질을 싣고 온 이곳은 150여 마리의 암소가 있는 한우 농장인데요. 옥수수는 어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고들 하죠. 옥수수 수염은 차를 끓여 먹기도 하고 아주 예전엔 먹고 남은 속대도 말려두었다가 등글기로 쓰기도 했다는데요. 무엇 하나 버려지는 게 없는 옥수수가 이곳 농장에서는 소들의 맛있는 먹이가 됩니다. 자, 잘게 썰어지죠? 파쇄가 되는 거죠? 옥수수 농가에서 수거해온 옥수수 껍질을 소들이 먹기 좋게 잘게 잘라줍니다. 이 농가에서는 7, 8년 전부터 옥수수 껍질을 가져다 이렇게 소들의 먹이로 주고 있는데요. 소들이 일단 좋아져요. 이걸 먹으면 소들이 윤기가 나고 반지를 하면서 소들이 좋아져요. 예? 뭐 사료 효과는 뭐 우리가 전문적으로 안 따져봤으니까 모르겠고 소들은 좋아져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지 못합니다. 먹기 좋게 분쇄된 옥수수가 소들 앞에 놓여집니다. 암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내밀고 옥수수 껍질을 먹기 시작하네요. 옥수수가 한창 많이 나는 여름 한 달 반 정도는 옥수수 상추만 먹이는데요. 오물오물 맛있게 잘 먹습니다. 예, 소들이 되게 좋아하죠. 소들이 이것만 주면 너무 좋아합니다. 이 옥수수 껍질이 생각보다 그 열량이 높아가지고 사료를 아예 주지 않고도 옥수수 껍질이 나오는 기간에는 이것만으로도 사육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게 비타민 A 함량이 높아서 그 소들의 건강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생초다 보니까 소들이 되게 좋아하죠. 그리고 이제 원래 이 껍질을 먹일 때 쓰레기 같은 거가 안 나오게 조심해야 되는데 농가에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안전하게 소들한테 먹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료값도 절약되고 소들의 건강 상태도 좋아진다니 한우 농가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일 년 중 가장 더운 때에 영양가 있는 옥수수를 실컷 먹었으니 암소들이 다가올 겨울도 건강하게 잘 보내게 되겠죠. 한창 막바지 수확으로 바쁜 한때 일손을 잠시 멈추고 청년 농부 엄재학 씨가 옥수수가 담긴 박스들을 트럭에 싣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가 이유 있는 외출을 합니다. 근데 저는 대학체 옥수수의 본고장에서 나고 자랐고 청년 농부로서 이 대학차 옥수수 브랜드 가치를 항상 높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또 마침 올해 기회가 돼서
대학차 옥수수를 어떻게 더 소비자분들이 친숙하게 드실 수 있게끔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실험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엄지학 씨가 도착한 곳은 장현면의 한 가공시설. 보통 옥수수는 밭에서 수확해서 바로 택배로 보내지거나 삶아서 진공 포장돼 냉동 상태로 유통되는데요. 이거는요, 지금 찐 옥수수가 아니고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생 옥수수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해볼 실험은 생 옥수수를 가지고 멸균 처리를 해볼 건데, 멸균 처리란 멸균기에 넣어 고온 고압으로 균을 없애는 방법으로 생옥수수를 진공 포장해서 멸균 처리 과정을 거쳐 상온 보관이 가능하게 하려는 거라는데요. 이 방식을 앞서 시행한 농가들이 있고요. 엄지학 씨는 올해 시작해 여러 시도들을 거듭해 보는 중입니다. 진공 포장한 생옥수수를 트레이에 담아 멸균기에 넣었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60도까지 끌어올려서 나중에는 1차 살균에는 110도까지 온도를 끌어올립니다. 2차 살균도 110도에 맞추고 압력은 1.2에 맞춰놓고 총 40여 분간의 멸균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거쳐서 정말 맛과 품질에서 뒤떨어지지만 않으면은 뭐 크게 나아가서 해외 수출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옥수수가 될 수 있습니다. 40분간의 멸균 처리를 마치고 멸균기에서 옥수수를 꺼냅니다. 엄지학 씨가 먼저 진공이 풀린 게 없는지 포장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간혹 고온 고압으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진공이 풀린 것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공기 없이 딱 달라붙은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어서 오늘은 95% 정도 성공했다고 봐도 될 만큼 양호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진공이 잘 된 그 상태가 이제 판매를 당장 해도 괜찮은 정도의 상태입니다. 이제 아직 맛은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뜯어서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온 고압의 멸균 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옥수수도 살짝 익혀진 상태가 되는데요. 네, 냄새가 좋아요. 지금 굉장히 냄새가 고소하고 지금 냄새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맛이 관건인데요. 진짜 맛있는데요? 사실 이렇게까지 맛있을 줄은 제가 조금 긴가민가 했는데 지금 이게 어떤 첨가물 넣지 않은 지금 그 상태인데 저는 설탕을 때려 부은 줄 알았어요. 너무 맛있어요. 제가 먹고 있는 이 옥수수가 진짜 이 옥수수 자체 단맛이에요. 예상보다 훨씬 더 흡족한 결과에 뿌듯합니다. 신나게 표현할 게 없을까요? 맛있는 옥수수를 냉동 보관하지 않고도 언제든지 편하게 먹게 된다고 하니 청년 농부의 도전을 응원해 봅니다. 이제 곧 식탁에서 만나게 될 날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성공적인 결과물이 나올 때마다 저는 이렇게 더 도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동기부여도 되고 또 이런 공정을 거침으로써 이렇게 맛있고 또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옥수수를 소비자분들이 더 싸게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더 싸게 들 수 있도록 매해 노력하겠습니다. 어느덧 옥수수 수확이 마무리된 들판.
키 큰 옥수수 떼들로 가득했던 밭들이 이제는 맨땅을 드러내는데요. 잎이 무성하던 옥수수 떼는 잘려서 누워있고 이제 밑둥만 남아 뜨거웠던 한때를 기억합니다. 옥수수 밭이 정리된 그 자리에 이제 김장배추를 심습니다. 농부들은 배추 모종을 옮겨 심느라 다시 바빠집니다. 옥수수가 자랐던 자리 사이사이에 배추 모종이 한 포기씩 놓입니다. 사방천지가 옥수수 밭이었던 이 일대에 이제는 배추가 심어지면서 또 다른 풍경으로 교차됩니다. 옥수수는 배추로 바뀌었어도 농부의 성실한 시간은 여전합니다. 요새들 한참들 쉽지. 옥수수도 아주 계산 대학철 옥수수 해보는 아주 최고인데 배추도 또 아주 저렴은 아주 그냥 계산 배추가 계산 자연이 아주 최고라고 보면 돼요. 배추 모종을 심은 뒤에는 물을 땅속까지 충분히 주어서 모종이 잘 뿌리내리게 해줘야 한답니다. 농부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듯이 세차게 소나기가 내립니다. 더웠는데 오늘 또 심는다고 하나님이 또 비까지 주셔가지고 시원하니 좋네요. 대를 이렇게 안 없애고 여기다 깔아서 놓으니까 이게 썩어가지고 거름이 돼가지고 대가 거름돼서 이 배추가 아마 더 잘 될 거예요. 그래서 퇴비도 이제 예를 들어서 3번 할 거 2번만 해도 되고 이 옥수수 떼공이 거름이 되니까. 한바탕 비가 지나간 자리에 배추 모종들이 파릇파릇 연한 잎을 드러냅니다. 옥수수밭에 심어진 이 배추들은 11월 즈음 김장철에 맞춰 수확을 하고요. 그 후로 배추 수확까지 다 끝나면 겨울이 오고 밭을 한 번 더 갈아줍니다. 그때 옥수수 뿌리며 배추 뿌리, 옥수수 떼 등 옥수수 밭에 남아있는 것들이 다 잘게 부서지면서 흙과 섞이게 되는데요. 다음 해 옥수수를 키워내는데 자양분이 되겠죠. 치열했던 옥수수의 계절이 지나고 난 자리엔 다시 땅의 기운이 생동합니다. 자디 잘게 부서져 땅속으로 스며들어가 다시 올 찬란한 여름을 고대하는 옥수수의 꿈을 품은 채 말이죠.